자, 이번 시간에는 역함수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반대의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요. 이미 역이라는 말은 사용하고 있었어요. 역수, 그죠? 곱셈 연산에서 역수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역수란 곱하여 1이 되는 두 수입니다. 그죠? 곱하여 1이 되는 두 수를 우리는 서로 역수 관계라고 불렀어요. 거기에 역함수가 된 겁니다. 그러면 합성하여 항등함수가 되는 함수, 두 함수를 말하는 거예요. 한번 적어볼까요? 합성하여 항등함수가 되는 두 함수를 우리는 서로 역함수라고 부를 거예요. 합성하여 항등함수가 되는 두 함수를 우리는 역함수라고 부를 거예요. 어때요?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역수의 개념, 그죠? 연결이 되죠. 그때는 곱셈 연산이었고 지금은 합성 연산입니다. 그죠? 대응 연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보내도 함수가 돼야 된다는 거야. 그 조건을 만족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역함수에서는 함수의 정의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 모든 x에 대해서 대응하는 y가 오직 하나 존재해야 되죠. 그럼 반대로 보낼 때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면 모든 y에 대해서 대응하는 x가 오직 하나, 이걸 만족해야 돼요. 그래야지 함수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위에 함수 조건과 그 반대 조건도 다 만족해야 돼요. 모든 x에 대해서 대응하는 y가 오직 하나 존재해야 되고 함수, 그 다음에 그 반대 모든 y에 대해서 대응하는 x가 오직 하나 존재해야 됩니다. 이걸 만족하는 역함수는 뭐냐면 1대1 대응일 때만 성립해요. 그래서 1대1 대응 일 때만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역함수란 이제 뭔지 알겠죠? 그죠? 역함수란 합성하여 항등함수가 되는 두 함수를 우린 역함수라고 부를 거예요. 이 생각톡을 볼까요? 여기 함수 f가 있고 g가 있고 h가 있습니다. 자, f, g, h 중 반대 방향으로의 대응 중에서 함수인 것, 일단 반대 방향으로 함수가 돼야 되는데 f는 안 됩니다. f는 안 돼요. 얘는, 그죠? 왜냐면 b에 대응하는 y가 x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죠? 그 다음에 g도 안 돼요. b에 대응하는 x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함수가 될 수 없죠. 하지만 h는 가능해요. 모든 x에 대해서, 그죠? 모든 y에 대해서 대응하는 x가 오직 하나 존재합니다. 그래서 h는 얘는 1대1 대응이 된다는 거예요. 1대1 대응일 때만 반대 방향으로의 함수가 될 수 있어요. 오케이? 1대1 대응을 찾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세 개의 그림을 잘 살펴서 왜 반대 방향으로의 함수가 안 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함수의 정의, 모든 x에 대해서 대응하는 y가 오직 하나 존재한다라는 걸 알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함수가 1대1 대응일 때 여기다 별표를 해놓을게요. 자, 여기가 1대1 대응일 때만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이렇게 1대1 대응일 때만 역함수가 존재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역함수를 구할 수 있고 집합 y의 가관수 y에 대해서 y는 함수값이죠. x가 오직 하나 존재합니다. 함수 조건을 만족해요. 자, 이럴 때 반대 방향으로는 오른쪽 그림을 보세요. y에서 x로 가는 함수가 존재하잖아요. 그죠? 그 함수를 인버스 함수, 역함수라고 부르고 인버스로 표현해요. 지수를 -1로 써서 인버스라고 표현한다 그랬죠? f의 역함수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지수를 마이너스 1로 쓰는 방법은 중학교 수학에서도 설명한 적 있어요. 자, 봐요. 지수에다가 마이너스를 쓰는 지수 법칙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뭐 2의 2제곱분의 1 분수죠, 그죠? 근데 분모가 거듭제곱으로 표현된 상태입니다. 자, 이럴 때는 얘를 2의 마이너스 2제곱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화 시켜가지고 2의 m제곱분의 1을 우리는 2의 마이너스 m제곱 이렇게 썼어요. 그죠? 그럼 실제 지수 법칙이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example. 자, 2의 제곱 곱하기 2의 제곱분의 1. 자, 서로 역수관계니까 분명히 1이 되죠. 자, 그런데 지수 법칙을 다시 한번 쓰면 2의 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제곱이 되고, 지수 법칙 1번에 의해서 지수의 합 2 빼기 2의 영승이 되네요. 그죠? 모든 수, 0을 제외한 모든 수의 영승, 0제곱은 1입니다. 역수관계 성립해요. 오케이? 그러니까 지수의 마이너스 1을 쓴다라고 암기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지수 법칙에서 마이너스 1을 써봤어요. 그래서 역함수에서 지수에다 마이너스 1을 쓰는 이유가 합성을 했을 때 그러니까 항등함수가 나온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오케이? 자, 보세요. 역함수의 지수를 마이너스 1로 쓰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 자기 자신과 역함수를 합성하게 되면 여기 원래 1이 생략된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항등함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항등함수. 예를 들어 역함수, 역수의 개념을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를 지수를 합하면 1 빼기 1이 돼서 0이 되잖아요. 그죠? 그 역수의 개념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얘를 identity, 대문자 I로 쓰는 거예요. 반대도 성립합니다. F의 역함수 합성 F를 쓰게 되면 여기 F의 지수는 원래 1이잖아요. 그죠? 생략된 거잖아요. 이래서 이렇게 I라고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수 관계라는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역함수의 지수를 마이너스 1로 쓰는 거예요. 자, 이런 것도 잘 메모를 해두고, 그래서 역함수는 y에서 x로 가는 함수가 되겠고요. x는 마이너스 f의 역함수 y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때는 이 x가 바로 함수값이 되는 거죠. 함수값, y의 함수값은 값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새로운 기호를 배우게 될 때는 계속 이 함수 기호를 손으로 쓰는 거야. 오케이? 반복해서 쓰다 보면 어느덧 익숙해져 있습니다. 문제 1번. 오른쪽 그림에서 함수가 주어졌습니다.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이라고 한다면 이 오른쪽 함수가 이 뜻은 1대1 대응이 되도록 이란 뜻이죠. 1대1 대응이 되도록 이란 뜻이에요. 1대1 대응 혹시 정의 기억나나요? 자, 1대1 대응을 한 번 더 확인하고 갑시다. 먼저 1대1 함수 조건이 필요하죠. 1대1 함수 조건은 서로 다른 정의역이 서로 다른 두 원소에 대하여 이면 함수값도 다르다. fx1 같지 않다. fx2 이게 바로 1대1 함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1대1 대응은 두 개의 조건이에요. 첫 번째 1번 얘는 1대1 함수가 돼야 됩니다. 두 번째 2번 얘는 치역과 그 다음에 공역이 서로 같아야 돼요. 이럴 때 우리는 1대1 대응이라고 하죠. 그럼 이 조건을 만족하는지 한번 보는 거예요. 만족하도록 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실제 1대1 대응이 되려면 y값에 남아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모든 x에 대해서 대응하는 y가 일단 오직 하나 존재한다. 이 함수 조건을 일단은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3은 반드시 1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함수이면서 1대1 함수 1대1 대응 조건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 이렇게 3을 1로 대응시켜 놓고요.
F3 더하기 F 역함수 3 값을 구해보는데, 자, F3 값은 얼마냐면 3은 1에 대응되고요. 그죠? 플러스 여기서 F3 역함수인데요. 3과 대응되는 x의 값이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3과 대응되는 x의 값 2죠. 그래서 1 더하기 2는 3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풀면 되는 거예요. 자, 2번도 한번 풀어보세요. 2번. 자, 2번을 볼게요. 일단 a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2의 역함수 값은 알 수 있죠. 2에 대응되는 x의 값은 3이다. 그죠? 그래서 그걸 그대로 대입하면 자, f의 역함수 a는 뭔지 몰라요. 하지만 이게 4가 되겠고 7이 됩니다. 결국에 2항에서 빼면 f의 역함수 a는 3이 됩니다. 그러니까 3과 대응되는 y의 값을 구하면 되겠죠. 따라서 3과 대응되는 y의 값은 1이네요. 1. 그죠? 자, 우리가 방금 전에 이걸 3은 1에 대응되는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였죠. 그래서 얘는 a 값은 1입니다. 라고 쓰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항등 함수는 자기 자신이 되는 함수라고 그랬죠. 기억날 거예요. 그죠? x에서 x로 가는 함수. 그런데 우리가 역함수를 배울 때 항등 함수는 두 가지로 나눠야 됩니다. 뭐냐면 첫 번째가 자, 1번 바로 ix예요. 항등 함수는 i로 표현합니다. 1번 대문자 i하고 x를 쓰는 거예요. x. 얘는 뭐냐면 x에서 x로 가는 항등함수가 있고요. 두 번째 2번 대문자 i 쓴 다음 오른쪽 아래에다 대문자 y를 쓰는 거예요. 얘는 y에서 y로 가는 항등함수도 존재합니다. 두 개가 달라요. 같은 함수가 아닙니다. 같은 항등함수가 아니에요. 자, 이거를 구분하자는 얘기입니다. 자, 항등함수에 두 가지가 있다. ix와 iy. 구분할 수 있느냐를 묻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먼저 두 개의 항등함수를 보세요. 합성을 볼게요. 역함수와 fx 역함수, 그 다음에 f와 f 역함수 함수, 합성함수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이걸 합성을 하게 되면 하나는 x가 나오고 하나는 y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첫 번째 함수는 ix가 되는 거예요. x에서 x가는 항등함수 ix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얘는 iy입니다. iy. 그러니까 똑같은 항등함수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구별하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구별하는 방법이 헷갈립니다. 어떻게 합성을 해야지만 어떨 때는 ix가 되고 어떨 때는 iy가 되느냐인데 이건 규칙이 있어요. 뭐냐면 x 함수값이니까 x에 가까운 함수가 무엇이냐가 중요해요. 첫 번째 대응하는 함수가 f면은 ix가 되겠고요. 첫 번째 대응하는 함수가 역함수면은 iy가 됩니다. y에서 y로 가는 함수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중요합니다. 많이 헷갈리기도 하니까 이거는 나중에 꼭 손으로 한번 직접 써가면서 암기를 해줘야 돼요. 자, 이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역함수와 그 성질인데요. 역함수와 그 성질 1대1 대응일 때만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f 역함수는 지수를 마이너스 1로 쓰고요. y에서 x로 가는 함수가 됩니다. y는 fx 함수값이죠. 근데 역함수의 함수값은 x가 돼요. x는 f 역함수 y가 됩니다. 자, 그리고 역함수와의 합성 항등함수가 되는데 하나는 x가 되고 하나는 y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를 x라고 쓰고요. 두 번째를 y라고 씁니다. 자, 보기 1번을 볼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은 함수 fx가 있습니다. 함수 f가 있어요. 1대1 대응이니까 당연히 역함수가 존재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a에 대한 x값. 자, 반대로 구분하면 돼요. a에 대응되는 x의 값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역함수는 2죠. 그죠? 그 다음에 b에 대응되는 x의 값 1이네요. 그죠? 이렇게 반대로 해석하면 된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f의 역함수 f2인데요. 얘는 x의 값이죠. 항등함수가 되니까 자기 자신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한번 써봐요. 자, 이퀄 하고요. f의 역함수의 f의 2지요. 그죠? f2 값은 a네요. f의 역함수 a가 되겠고 a에 대응되는 x의 값은 2가 됩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이 되는 거예요. 한번 써봐요.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4번도 f의 역함수의 c를 써봐요. 이렇게. 그러면 c에 대응되는 x의 값이니까 3이네요. 그죠? f3 값이 되겠고 얘는 c가 됩니다가 되는 거예요. 자, 문제 2번. 자, 함수가 있어요. 그럼 함수가 1대1 대응인지를 보는데 1대1 대응이죠. 그죠? 1대1 대응. 1대1 함수 조건을 만족하고 취역과 공역이 같습니다. 자, 이럴 때 1번, 2번, 3번을 모두 풀어보세요. 자, 1번부터 한번 볼까요? f역 함수인데 5에 대응되는 x의 값이라고 이해를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4라고 바로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사실은 나중에 되면 바로바로 답을 써요. 오케이? 그런데 처음이니까 이 과정을 한번 이렇게 써보세요. 이런 식으로다가 합성의 의미로다 쓰세요. f3의 함수값은 6입니다. 그래서 f 역함수 6에 대응된 x의 값은 3이에요. 어차피 이제 자기 자신이 되는데 그러면 이런 과정을 써보는 겁니다. 3번도 한번 마찬가지예요. f의 f 역함수 4 그러면 4에 대응되는 x의 값은 1이네요. 그죠? f1 그리고 f1의 함수값은 4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결국에 같아요. 자기 자신이 되는 함수가 됩니다. 하지만 얘는 하나는 i 그러니까 이거예요. i 대문자 ix x 두 번째는 y 함수값이 됩니다. 자, 이번엔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역함수를 구할 수 있어요. 뭐냐면 보세요. 보통 이제 이렇게 역함수를 x는 1대1 대응일 때 x는 f 역함수 y라고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x와 y를 바꿔주면 됩니다. x와 y를 바꿔주면 돼요. 그러니까 x는으로 표현한 다음에 첫 번째 1번 역함수를 구하는 과정입니다. 첫 번째 1번은 x는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x와 y를 바꿔줍니다. x와 y를 바꿔줘요. 그러면 이렇게 y는 f 역함수 x 그러니까 y는 우리가 보통 함수는 y는 꼴로 표현하잖아요. 이 두 가지 단계를 2단계를 거쳐서 역함수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대1 대응인 함수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은 첫 번째 1번 x를 y에 관한식 x는 꼴로 바꿉니다. 자, 2번 x와 y를 바꿔줍니다. 그냥 x와 y를 바꿔주는 거예요. 자,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별표를 3개 해놓고요.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 순서를 바꿔도 돼. x와 y를 먼저 바꿔준 다음에 y는 꼴로 나타내도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는 처음이니까 이 단계 x는으로 바꾼다 1번 그리고 x와 y를 바꾼다 2번 이렇게 이런 순서대로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예제 1번을 볼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x와 y를 바꾼다라는 것을 그래프적인 의미를 한번 미리 써볼게요. x와 y를 바꾼다라는 건 x 이퀄 y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이 뜻은 뭐냐? 그래프적 의미는 y는 x의 대칭이다가 되는 거예요. 함수의 그래프적 의미로는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그래프가 y는 x, 직선이죠? y는 x의 대칭 관계에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x와 y를 바꿔준다는 의미가 그런 거예요. 나중에는 함수의 그래프로도 그릴 수 있어요. 자, 예제 1번을 보자. 자, 역함수를 구하는 과정.
오케이? 자, 첫 번째 1단계. x는으로 바꿉니다. x는 2분의 1 y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고 2단계 그냥 x와 y를 바꿔줘요. 오케이? 2단계 x와 y를 바꿔줍니다. 자, 연습해 볼까요? 자, 역함수를 구하는 과정입니다. 1번. 자, 역함수를 구해 보세요. 자,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생각하면 됩니다. 1단계는 x는으로 나타내요. 오케이? 그래서 2항에서 2분의 1 x는 y 플러스 5가 되겠죠? 양변에 2를 곱하면 x는 2y 플러스 10 이렇게 쓰는 게 1단계고요. 2단계는 여기서 x, y를 바꿔줘요. 그럼 y는 2x 플러스 10이 됩니다. 자, 2번도 볼게요. 자, 1단계 3x는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2 양변을 3으로 나눠주면 x는 마이너스 3분의 1 y 마이너스 4 이렇게 써줍니다. 자, 2번 x, y를 바꿔줘요. y는 마이너스 3분의 1 x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이렇게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역함수를 구할 수 있다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적용하기 위해서는 합성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합성함수의 역함수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 함수의 순서가 바뀝니다. FOG 합성함수죠. 역함수는 G의 역함수 합성 F 역함수가 돼요. 바뀝니다. 그럼 이거 실제 같은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자, 2번 역함수의 역함수는 자기 자신이 됩니다. 역함수의 역함수는 자기 자신이 돼요. 자, 이걸 한번 아래 예시를 보고 가지고 1번이 성립함을 한번 써보세요. 자, 이거는 이제 풀이 과정이 좀 깁니다. 한번 같이 써볼게요. 1번 두 개의 단계로 나눌 건데 먼저 F 합성 G의 요 합성함수를 먼저 구해야 돼요. 얘는 F의 GX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4배 GX 플러스 1이 되겠고요. 대입하면 4배 곱하기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 되겠고 얘를 전개하면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7이 됩니다. 이 함수를 먼저 구한 다음에 역함수를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작은 1번 얘가 equal y니까 x는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8x는 마이너스 y 마이너스 7이 되겠고 양변을 8로 나누면 x는 마이너스 8분의 1 xy 마이너스 8분의 7이 됩니다. 그죠? 자, 작은 2번 xy를 바꿔줘요. 자, 그럼 역함수는 합성함수 역함수예요. 역함수는 마이너스 8분의 1 x 마이너스 8분의 7이 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f 합성 g의 역함수입니다. 오케이? 자, 구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 2번 자, g의 역함수도 구하고 f 역함수도 따로따로 구하는 거예요. 구해보세요. 자, 그러면 먼저 f의 역함수를 구해볼까요? f의 역함수 y는 4x 플러스 1인데 첫 번째 작은 1번 4x는 y 마이너스 1이 되겠고 작은 2번 xy를 바꿔주니까 y는 4분의 1 그냥 4분의 1 x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네요. 그죠? 자, 이게 바로 f 역함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엔 g의 역함수를 구해볼까요? 그럼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가 되겠고 작은 1번 2x는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작은 2번이 되겠고 얘를 y는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이게 g의 역함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자, 3번 세 번째. 이제는 g의 역함수 합성 f의 역함수를 구해야 되겠죠. 그죠? x는 g의 역함수 괄호 열고 f 역함수 x를 쓰면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에 f 역함수 x가 되겠고 마이너스 1이 돼요. 마이너스 2분의 1 4분의 1 x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겠고요. 네,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를 전개해주면 되는 거예요. 전개를 해줬더니만 이퀄 마이너스 8분의 1 x 플러스 8분의 1 빼기 1 마이너스 8분의 7이 됩니다. 결과는 같아요. 오케이? 자, 결과가 같은 걸 확인해 볼게요. 자, 결과가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합성함수의 역함수 구하는 공식도 증명을 할 수 있어요. 같은 방법으로 역함수의 역함수를 구해도 자기 자신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것도 꼭 해보세요.